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반여동에서 역술원 운영하고 있는 라비도 꽃이었다 운명술사 진수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한간에 안주거리로 많이 씹히고 있는 우리 김어준 씨 사주를 열어보고 또 통변 비결을 몇 수 전수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명리의 강론은 다루어 드리고 있지 않지요. 뭐 육친이 뭔지 합충형파해가 뭔지 다루어 드리고 있지 않지만 이 실천 통변 비결 영상은 가장 고급 단계의 강의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강론을 달달 배우고 공부를 해도 결국에 통변에 적용할 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거 가장 값어치 있는 거 제가 영상을 통해서 비급 같은 거 무한 방출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도 우리 명리학도분들은 좀 귀하게 여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어준 씨 사주의 특징은요, 극신약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자 사주를 논할 때 신왕, 제왕이 부자 사주의 근본 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극신약이신 분들은 많이들 섭섭하시고, 나는 왜 극신약이지? 나는 돈 벌기는 글렀나 보다. 이렇게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부자이신 분들 사주를 열어보면 극신약이신 분들도 굉장한 부를 성취하고 계신 분들이 수두룩하다고요. 그래서 극신약이신 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김어준 씨 사주도 극신약에 해당합니다. 명리의 인비식재간의 세력의 그 크기를 따져보면 극신약은 맞는데 극신약이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출연료를 받으면서 라디오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래서 5년 동안 26억이라는 돈을 벌어 드릴 수가 있었는지 제가 명리학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중요한 통변 비기지 않습니까? 잘 배워주시고, 또 김어준 씨의 운세의 흐름은 어떨지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명식을 띄워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리 옮길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김어준 씨의 사주 명식입니다. 생신은요, 갑인씨인데 이건 정확합니다. 출처는 김어준 씨와 친분이 있는 좌파 명리학의 강은 씨가 명리라는 책을 출간했을 때 기념회를 했다고요. 거기서 김어준 씨의 사주를 공개 풀이한 영상이 딴지일보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제가 그걸 다 들으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김어준 씨의 생시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냥 아무 노력 없이 3주만 덜렁 올려놓고 통변해 놓은 술사들 많지요. 그분들 좀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수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어준 씨의 사주가 무토일간을 쓰고 있지요. 무토일간이 인비식재간의 세력을 보면 주위에 편관, 편재, 정재, 식신을 이렇게 깔아서 나의 힘을 많이 소비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명리학 교과서 그대로 이야기하면 극신약이 맞습니다. 그래서 극신약이신 분들 이 김어준 씨 사주를 보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극신약이라도 세부적으로 또 나뉘어집니다. 이게 통변 비결인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무토일간이 극신약에 속하나 인비식재간의 세력의 균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토일간은 지지 네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교과서적인 의미에서는 극신약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이 무토일간은 굉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 네 군데 뿌리를 내린 무토일관인데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 사람은 사막에 떨어뜨려 놔도 살아남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극신약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극신약이라도 이렇게 뿌리가 강한 극신약이냐, 정말로 뿌리가 없는 극신약이냐, 뿌리가 없는 극신약일 경우에 다른 세력이 또 종하면, 종해서, 그러니까 흘러가는 운세의 흐름에 맞추어서 내가 맞추어 가면 그때도 이제 능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극신약이 뿌리를 다 내리고 있으면 이거는 말만 극신약이지 실제는 신강한 사주 저리 가라 할 만큼 강한 생명력을 가졌다. 이걸 분명히 깨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통변이 가능하세요. 이거 비결입니다. 비결. 자, 일단 보면 명궁이요. 저는 항상 명궁을 강조하지요. 명궁은 을묘입니다. 명궁의 동태를 한번 보지요. 을묘를 명궁의 인자로 쓰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요 인자입니다. 명궁은 뭐다? 하늘이 내린 복덕 또는 하늘이 내린 업보 이렇게 된다고 앞선 영상에서 몇 번 언급드렸습니다. 사길신 중에 하나인 정관을 명궁으로 쓰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정관이 깨지지 않으면 이 명궁은 굉장히 건실한 겁니다. 좋은 에너지를 나한테 준다고요. 실제로 뭐 깨짐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명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또 정관입니다. 정관도 정관, 지지도 정관 이렇게 되면 정치 쪽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죠. 자리 하나 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정관은 사길신 중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건 바른 사고방식, 바른 주장,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이렇게 정관으로서 명궁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면 명궁은 마음 깊은 잠재의식입니다. 김어준 씨의 잠재의식은 이렇게 바른 정관이 자리 잡고 있으나 표출이 되는 게 편관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내 마음 속의 바름과 겉으로 드러나는 인자가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괴리가 생기죠. 나의 진심과 나의 표출. 그래서 지금 김어준 씨는 나름 본인이 좌파로서 좌파의 잘못된 것까지 어루만지고 변명을 하고 있는 정부나 현재 집권 여당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자기도 내심 깊은 마음속에는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표출은 편관으로 되는 것이죠. 이 편관이 뭐냐면 정관이 우파라고 하면 보수파라고 하면 편관은 그대로 좌파겠죠. 이렇게 강한 좌파적 기질이 표출이 된다고요.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특징적인 게 뭐냐면 무토일과 무신일주로서 이 사람의 공망이 목공망이에요. 인목, 묘목이 다 공망입니다. 관이 공망이라고요. 이렇게 공망이 되면 그 공망도 두 가지 작용으로 보죠. 항상 여러분은 이 명을 풀이할 때 나쁜 것만 보려 하지 말고 좋은 것만 보려 해서도 안 됩니다. 양면성이라는 게 항상 존재한다고요. 양면성, 그걸 명심을 하십시오. 자, 공망이 좋은 쪽으로는 한없이 채우려는 작용을 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목공망으로 정관, 편관이 공망이 되어버렸으니 여기에 대한 관심도는 평생 가져간다고요. 저걸 채우고 싶은 마음.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고 엄청난 공부를 하겠지요. 그렇게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목공망인데 이게 만약에 정인편인이다 이러면 이런 사람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서 뭐 교수가 된다든지 이런 모습도 자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나쁜 쪽으로는 공망이니까
쉽게 채우기는 힘들다. 그걸 채우려는 많은 노력은 있으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갈망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갈구의 대상. 정치적으로 엄청난 갈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명궁이 정관을 주로 세웠는데 또 시주는 평관이 줄을 세우고 또 공망이 목공망이야. 이 사람은 이 인자를 쓰면 먹고 살기 굉장히 유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니까. 이건 격국의 에너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가 없네요. 화 유안에 하나 있네. 임목, 병화. 굉장히 중요한 화죠. 목, 화, 토, 금, 수. 오행에서 드러난 화가 없으니 일단 이 사람은 대운에서 화대운이 와주면 가장 좋겠더라. 이렇게 오행의 균형을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화대운이 지금이네요. 지금 51세에 시작됐네요. 지금 가장 좋은 운기에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은. 자, 그 다음에 무토일간이 뿌리가 매우 강한데, 자, 이대운 41세는 천간지지가 토대운이 와준다고요. 저렇게 되면 뿌리가 강한 무토일간이 또 스스로 많은 에너지를 획득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에너지를 써야 할 꽃들이 너무 많은데 식재, 관을 이렇게 5가지 인자로 품고 있어가지고 이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니까 무토일간이 와주면 본인한테 이롭습니다. 그래서 화로 흐르는 대운 자체의 운기는 매우 이롭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행의 균형. 자, 음양의 균형을 보면 음보다는 무토일간이 양인데 본인이 양인데 양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난 노력가다.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노력한다. 오리가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발은 1분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가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본인의 삶은 본인이 개척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극신약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극신약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은 말만 극신약이지 신강에 비견할 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 그리고 명궁에서 에너지를 얻어버리면 격국의 힘을 능가하는 표현, 발휘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격국의 힘이 가장 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격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편재, 해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천간이 간목이 있고 개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격을 어떻게 잡느냐? 당연히 원래 해수에 본기가 되는 임수에 뿌리를 내린 이 개수가 가장 강한 힘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제격이 되는 것이죠. 정제격이 되면 이 편간을 보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제투칠살은 패격이에요. 패격. 제투칠살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패격이 되어 있는 와중에서 다행히 식신이 또 강하게 오면서 이 편간을 잡아준다고요. 식신은 편간을 충하지 않습니까? 그 편간의 흉의를 잡아주면서 제투칠살로 패격된 사주를 좀 안정시켜주는 이런 묘한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제격이라서 일단 정제격이면서 이 정제가 제왕을 얻었지요. 정제는 제왕한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잘못 알고 있는 거.
천간에 정제를 띄우고 지지에 편제가 있지요. 이걸 보고 여러 군데 학파에서 이걸 재성혼잡으로 보는데 진수화의 영상을 보고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재성혼잡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재성혼잡이 아니고 해수의 뿌리를 둔 개수가 매우 강한 겁니다. 이 정제가. 그래서 정제가 왕을 얻었다고요. 왕기를 득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게 재성혼잡이 되려면 천간에 정제편제가 이렇게 떠 있든지 지지에 정제편제가 이렇게 떠 있는 것이 재성혼잡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렇게 감명을 해주셔야 맞아요. 이건 그냥 정제가 왕을 얻은 겁니다. 재성혼잡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재성은 따박따박 받는 월급 같은 돈이 나한테 가장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특히 밑에 보면 편제가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절지에 있다고요. 이 편제는 사업성이지 않습니까? 살면서 이 편제, 사업성을 쓰려면 운에서 어떤 시기가 오면 이 절지의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고요. 말아먹는다 이 뜻입니다. 사업을 하다가는 말아먹고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대신 정제를 쓰면 신왕을 잘 쓰는 거죠. 따박따박 들어오는 고정적인 돈. 그래서 김어준 씨가 2016년부터 TV에서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따박따박 진행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본인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돈인 겁니다. 그게 진행자로서 버는 돈이 따박따박. 자, 그래서 이 편관과 정제가 굉장히 잘 어울려서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죠. 이 편관이 진행자라는 것은 박수홍 사주에서도 제가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편관의 그 1차적인 겉모습은 경찰 공무원, 뭐 군인, 뭐 이런 쪽인데 편관의 내부적인 모습 작용은 조정자의 작용이 있다고 그랬죠. 조율자, 조정자. 이게 바로 방송국에서 그 모습을 찾아보면 진행자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박수홍도 편관을 잘 쓰고 있듯이 김어준도 정부의 스피커로서 본인이 가진 무기를 굉장히 잘 써서 이 정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너는 어떤 무기를 써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 무기를 잘 찾아서 쓰면 교과서에 극신약이라고 돼 있는 사람들도 1년에 몇 억씩 수익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합중형파의 지지의 모습에 특징적인 게 잡힙니다. 인신사회가 사생지인데 역마의 성분이 굉장히 강하지요. 인신, 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만 들어오면 인신사회 다 가지고 있죠. 역마 성분이 이렇게 역마 성분이 전부 다 역마지 않습니까? 강하고 인신충이 있으니 와 엄청 돌아다니겠다라는 거 이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대 때 김어준 씨는 배낭여행으로 50개국을 여행을 다니죠. 대단한 방랑이죠. 자, 인신충이 들어옵니다. 인신충이 또 사생지죠. 인신충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50개국이나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본인의 행복을 찾아가는 하나의 방책이 되는 것이죠. 31세가 들어오면 1998년에 딴지일보를 창간을 했네요. 98년에 딴지일보를 창간을 합니다. 패러디, 정치 패러디를 시작하죠. 자, 정묘대운에 들어오면 그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간 정화가 개수와 정계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나는 이 개수 정제를 격으로 썼다고요. 이름표로. 그러면 패격이 되는 겁니다. 격이 깨지지 않습니까? 대운에 의해서. 그래서 정제가 깨지는 현상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묘목, 정관이 지지로 왔는데 이렇게 되면 대운에서 이 편관은
그 관왕을 득한다고요. 대운의 에너지 때문에. 안 그래도 이 간목평가는 해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대운까지 묘목으로 관왕하게 만들어주니까 이 인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이 겉으로 확 드러나겠죠. 이 정제격은 패격이 된 거고, 원격국은 패격이 되었으나 대운에 의해서, 운의 흐름에 의해서 평관격으로 변격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오묘한 이치까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명리를 한다면 이 각계전투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거 배우면 여러분이 패격과 변격을 공부를 하시기가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중요한 통변비기에 또 던져드렸습니다. 이렇게 무한 방출하면 나는 뭐 먹고 사노? 아이고. 네, 뭐 보이는데 뭐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러네요.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자, 무한 방출하고 있는 진수화를 위해서 박수 3번 짝짝짝. 네, 감사합니다. 박수 받고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격과 변격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설명드렸습니다. 안 살핀 게 있네요. 자, 이때 확연히 드러나 있는 정제격의 패격에 의해서 딴지일보가 2003년쯤 되면 망하게 됩니다. 빛을 굉장히 많이 지게 되죠. 그래서 2003년부터 매우 힘든, 재정적으로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또 2003년경에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김어준 씨는 또 이혼을 하지요. 자, 2003년의 모습은 또 개수가 오죠. 이렇게 되면 복음을 하면 원래 있던 정계충이 이 해에 인동이 된다고요. 인동. 그러면 원래 있던 정계충이 현실로 발현이 되는 해가 되는 겁니다. 이혼도 하고 이때부터 사업도 쫄딱 망해서 빚 가득 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대운 41세 대운 무진대운이 오네요. 2008년부터 2011년경에 나는 꼼수다를 시작하면서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무진대운이 오면서 이때는 내 일간에 강력한 뿌리가 되어줌으로 인해서 여러 인자들을 사용할 밧데리를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또 겁재가 아니고 비견이 왔으니까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지지자들이 모여드는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2016년에 TBS 뉴스공장 진행을 맡게 됩니다. 이것도 천운이죠. 박근혜가 탄핵 될 시점이었으니까 그 일이 아니었다면 TBS 뉴스공장 진행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못 됐지.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대운부터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행의 조화를 이루는 대운이 됩니다. 본인에게 매우 유리하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보입니다. 본인의 에너지가 돼서 매우 유리하기는 하나 인, 사, 신, 사명살이 갖추어졌습니다. 이것도 인동되는 해가 오면 인사신 사명살이 발동을 해서 형사고소라든지 고발을 당하겠지요. 자, 그러면 올해 운을 한번 봅시다. 올해 지금 뭐 하루 진행 출연료를 200만 원을 받느니 그만 때려치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운은 별 반응이 없어요. 원국하고. 특징적으로 잡아보려고 하면 신금이 평관을 극하는 정도, 지금 평관을 잘 써먹고 있지 않습니까? 신금이 평관을 극하는 정도인데 뭐 갑경충이 돼서 갑목이 깨어나가지는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극하는 상황들은 상황만 일어나고 그냥 우야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올해 자리는 튼튼합니다. 깡다구로 그 자리 그대로 버팁니다. 지지를 보죠. 축토가 왔네요. 축토는 무토 입장에서는 천을 기인이라고요. 그래서 내 자리에 대한 공격은 금극목으로 발생할 것이나 내가 깨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천을 기인이 들어와서 나의 자리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작용들이 이미 있다고요.
그래서 김어준 씨는 올해 그 자리 그대로 지킵니다. 제 관법에서는. 자, 그러나 내년이 되면 인이 들어오죠. 지지로. 인이 들어오면 대운에서 만들어 놓은 인사신사명살이 내년에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이 되면 뭔가 꼬투리가 잡혀서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뭐 미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또 고소나 고발, 김어준 씨가 과거에 잘못이 있었으면 내년에 꼬투리가 됩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뭐 안전하고 내년에는 좀 어렵겠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대운이 되면 갑경충이 되는 거죠. 갑경충. 몇십 년을, 정말로 몇십 년을 올곧게 잘 써온 이 갑목이 이제 드디어 깨집니다. 신체적으로는 간이기도 한데 신체 이상이 생긴다면 간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갑은 가장 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머리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뇌출혈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갑경충,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도 예정이 되어 있고, 내가 잘 쓰던 것을 뭐 어찌되었든 똑같이는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이미 60대에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어준 씨의 서주명식으로 통변 비결 알려드렸는데 잘 써머리 해두시고 공부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방출하는 것 같아. 진짜 이 비기들을 좀 아깝기도 한데 좋은 공부 되세요. 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